작품.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충북에서 온 류민월입니다. 저희 남편은 잘생긴 한국 남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2007년 결혼해서 2016년까지 북경에서 살다가 2017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한국 와서 처음으로 살게 된 집은 5층의 원룸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겉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그 공간도 너무 작고 여름에는 너무 더웠고 겨울에는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돈을 열심히 모아 크고 좋은 집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남편은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도 낮에는 연세 처음으로 밤에는 동대문 도매시장으로 뛰어다니며 대리구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물건을 사러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와 남편은 열심히 노력하여 2019년 5월 서울 노원구에 방 3개짜리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저희 부부의 목표를 이루고 올해 연말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구 사람입니다. 제 이름 손은거입니다. 저는 2020년 12월 17일에 갑자기 몸이 아프고 쓰러져서 병원 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췌장에 천한개 걸렸어요. 수술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 많이 깜짝 놀라서 스트레스 많이 받다고 살 많이 빠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아프고. 그때 제 남편은 옆에서 항상 힘내라고 해주는데 제가 수술 받은 날 남편이 1시부터 준비했는데 남편 손 잡고 힘내라고 해줬을 때 너무 따뜻한 마음 줬어요. 그때 저는 너무 나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기가 너무 아직 어리는데 2살이에요. 그래서 수술 받으면 돈도 많이 필요했고 많이 배우고 수술 받다 갑자기 죽으면 애기가 어떻게 하라고 걱정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 받으면 수술 7시간을 했는데 다 끝났을 때 제일 고마운 사람 남편입니다. 남편한테 세상에서 다시 살게 해줬는데 너무 고마워요. 당신이 없으면 제가 세상에서 원망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잘못 많이 했으면 너무 미안해요. 앞으로 아들 잘 키우고 열심히 살아요. 사랑해요. 제목 한국에 생활 적응기.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레장희입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한국 온 지 2년 됐습니다. 지금 짠동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과 남편하고 2명이에요.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가 그렇게 다른 줄 몰랐습니다.
생활, 문화, 음식, 교통, 베트남과 모든 게 달랐어요. 특히 음식과 특히 음식과 쓰레기 버리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시댁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요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계속 많이 먹고 라고만 하시는데 저는 음식은 잘 못했습니다. 반찬은 많은데 너무 싱거워서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익숙해져서 시댁 가면 시어머니께서 요리를 해주시는 음식은 잘 먹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것이 처음에 어려웠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도 공부가 필요한 줄 몰랐습니다. 쓰레기 분류하는 법은 배워야 합니다. 음식 쓰레기는 물론이고 종이병, 플라스틱은 구분하고 비닐도 따로 버립니다. 플라스틱과 비닐은 함께 버린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줄이고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귀찮아도 쓰레기를 열심히 분류해서 버립니다. 이런 저희뿐만 아니라 처음에 한국말 모르고 친구도 없고 남편 매일 회사 나가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전문화센터에서 친구 만나고 한국어도 배우고 선생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한국 문화에 또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인도 열심히 공부해서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요. 회사 끝나고 힘든데도 저녁마다 한국어를 도와줘서 고마워요. 네, 여러분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나이는 30살이고 이름은 에빌린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한국에 온 지 거의 4년이 되어 갑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고향에 많이 가고 싶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필리핀에 8살 딸이 있습니다. 딸은 우리 엄마, 아빠와 동생들과 같이 필리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남편과 함께 1년에 3번 필리핀에 고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딸과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남편이 요리해주던 한국 음식도 먹고 해변으로 놀러 가고 쇼핑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해. 너무 속상하고 우리 딸이 많이 보고 싶고 가끔은 눈물이 납니다. 딸도 저도 남편을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딸이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안타깝고 슬퍼집니다. 딸은 제가 곁에 없어서 그런지 그 집도 모르고 내 말을 듣지도 않아 답답합니다. 딸이 저에게 엄마가 없어서 그래요 라고 말할 때 눈물이 나고 딸이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니 많이 속상합니다. 가끔은 영상 통화로 딸이 얼굴을 볼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어 다행이지만 가까이서 껴안고 딸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또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저도 딸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딸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이 엄마가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다시 딸을 만나면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배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시는 여러분들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베트남 와는 잔디상이라고 합니다. 일은 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가 각 직업이 사람들은 삶을 만들고 반전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정말 기여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건축 디자이너 되고 싶습니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집에 아름다운 가져주고 싶은 욕망이었답니다. 저는 친구들과 같이 노는 것보다 집 안은 그림 하거나 집 돌아가 다니며 테이프, 의자, 로커리가 있는 구석까지 장식적인 문구를 보는 느낌은 좋아합니다. 지루한 벽 디자이너의 능력으로 집 안에 눈에
뜨는 장식 코너가 될 수 있습니다. 건포하고 아늑한 집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집을 더 보면 더 아름답고 예술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와서라도 그대로 그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일의 성격이 자유롭고 편안하다면서도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줄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사무실 회의에 앉을 필요 없고 지루한 숫자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전 세계 여행하면 전 세계 친구 집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배워야겠습니다. 제 일과 학습 환경 언제 어디서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고 일하고 예술로 장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일에 대한 연점은 결코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장링칭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4년에 처음 동대문구 다문화센터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청한 첫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어려워서 모든 것이 답답할 때 기초부터 차근차근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고 덕분에 기본적인 한국 생활도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임신 중에는 방문 한국어 교육도 받아서 나가기 어려울 때도 배울 수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어도 실력이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에 영주권도 획득했습니다. 제 삶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센터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왔을 때 언어도 어렵지만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 것도 저의 큰 과제였습니다. 그때 마침 센터의 요리 교실에 참가하게 되었고 한국 음식을 만든 법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별 반응이 없었던 남편도 어느 날부터 제가 요리하는 솜씨가 좋아졌습니다. 아이들도 전부 다 엄마의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저는 고향 사람들 자주 모임에 참여해 중국 전통 무용팀에서도 활동되었습니다.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도움에도 찾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고 멋진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용기와 자신감 키워주기 위해 작년에는 연극단 아울마당도 참가했습니다. 대사를 외우면서 암기력도 키우고 자격증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 특히 중국 통역 선생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언제나 열정적고 세심하게 도움을 주신 통역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한국 입국할 때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돌아보며 우리 가족, 우리 집, 그 다음으로 생각나는 곳은 언제나 담나센터입니다. 집은 항상 따뜻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 안아주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나센터 역시 비바람을 막아주기, 저의 힘들 때도 많이 도움을 주는 제 두 번째 집입니다. 그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시간들, 고마운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나 동대문센터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티밍이오입니다. 내가 고마운 사람 엄마입니다. 엄마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열이 났을 때 엄마 밤새도록 주무시지 않고 저를 돌보셨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기 전에 엄마 항상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에 저는 병원에서 수술해야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있는 그 시간 동안 엄마 항상 옆에 있고 저를 돌보셨습니다. 엄마는 죽을 요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추울 때 엄마 밤새도록 이불을 덮어주셨습니다. 엄마는 일이 많고 바쁘더라도 저를 돌보기 위해서 시간을 내셨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엄마 항상 좋은 조언을 주시고 여러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슬플 때, 기쁠 때, 실망할 때마다 엄마 항상 옆에 계시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잘못했을 때 엄마는 항상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엄마 항상 내 의견을 존중하고 권유를 주십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엄마는 저에게 매일 전화하거나 영상통화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한 엄마의 사랑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엄마에게 많이 고맙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발표 끝났습니다. 네,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河南省에서 온 후즈치입니다. 중국에는 배가 불러야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국 반찬들이 과자도 아닌데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고춧가루 들어가 하나 같이 빨갛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있어도 김치를 꼭 놔야 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저를 데리고 뼈다귀 해장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남편이 뼈에 있는 살을 발라서 소스에 찍어 먹고 남은 국물에 밥을 펑덩 말라 깍두기와 함께 달그락 소리를 내면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어서 남편 먹는 모습만 보고 돌아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밥을 먹기는 먹는데 전혀 무슨 맛인지 모르고 먹는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뼈다귀 해장국을 좋아하는 남편을 따라 한 번, 두 번 먹다 보니 맛이네. 깍두기는 이런 맛이구나. 국물에 말아 먹으면 이런 맛이 나는구나. 그러면서 다른 반찬들의 맛도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왜 못 먹었을까 생각해보니 저한테 중국에서 먹었던 반찬들의 기준만 있기 때문이구나. 몸은 한국에 왔지만 한국 음식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중국 음식만 생각하고 있으니 당연히 안 맞았던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한국 음식 대해 고정관념과 중국 음식만을 고집하려는 생각과 태도를 버려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중국과 다른 한국 문화도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삶이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사는지 공감하시죠? 저는 남편과 자주 뼈다귀 해장국을 먹으러 갑니다. 너무 맛있어요. 입맛과 생각도 제 기준이 깨니까 한복이 느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문화의 고정관념 깨고 문화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한번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8년차 주부 최주연입니다.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 인상도 좋았지만 자신의 어려운 입장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바로 임신을 하고 한국에 오게 되어 한국 생활에 또 적응 못할 채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아침 일찍 출근하여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제왕절개를 하고 산후조리도 하지 못한 채 밤마다 울어대는 아기를 혼자 돌보느라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끊임없이 울어대는 아기를 보면서 미운 마음이 생겨서 그냥 한 잠씩 내버려두기도 했습니다. 가끔 방송에서 나오는 산후 우울증 엄마들의 극단적 행동 봐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휴대폰이 있어서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를 하면서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으니 휴대폰이 제게는 큰 은인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힘들게 키운 우리 지우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같은 아시아인이 유난히 우리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차별을 극복하려면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어도 열심히 하고 지우리 학습 지지도 신경 쓰고 놀이터에서 만나는 한국 엄마들과도 친하게 지냅니다. 저를 지켜보는 한국 엄마들은 아이들도 잘 봐주고 친절하다고 늘 칭찬을 해줍니다. 남편도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지만 또한 한국 사람이야.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엄마야. 아들에게 늘 얘기해줍니다. 힘들지만 계속 노력하는 제 남편은 보면서 힘을 내고 귀여운 아들과 함께 우리 세 식구 행복한 생활을 꿈꾸며 제2의 고향 한국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윤경예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을 알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한국에 계셔서 벼를 얻은 차에 저도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온 한국에서 생활한 지 8년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저희 제2고향이 되었고 서울 동대문구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다른 문화를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한국의 길거리 공연, 특히 홍대에 가면
저만이 개성을 뽐내며 공연하는 것을 보며 저절로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흥에 취해 노래를 하다 보며 한국이 이런 문화는 너무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추석 명절을 크게 지르는데 중국에서는 간단하게 지릅니다. 한국이 정 많고 따뜻한 문화는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를 즐기며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란에서 온 서재디 견학인 뉴샤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란에서 살면서 한국의 문화와 풍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제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만 지내다 보니 가끔 바쁜 도시 생활을 벗어나 조용하고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시골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시골에 갈 기회가 왔습니다. 예전에 외할머니께서 사셨던 전라도 해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골에 가는 길에 내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렜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는 여기저기 아름다운 풍경들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랬던 중 조금 피곤해서 앉아있는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손짓을 하며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혹시 남의 밭에 잘못 들어간다? 라고 걱정하며 할머니에게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눈구댕 이 가인아야 이거 많이 먹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새참을 같이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네? 저요? 라고 대답하면서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약간의 큰 바구니 안에는 긴 부각을 섞어서 만든 주먹밥과 찐 감자, 찐 옥수수, 찐 고구마, 그리고 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배도 고플 때쯤이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린 같이 앉아서 새참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서 맛보랐냐? 고향이 어디요? 너희 고향에도 어쩌시 감자 있냐? 라고 연신 물어보셨습니다. 그 말은 어디서 왔으면 고향이 어디냐? 우리 고향에도 옥수수나 감자가 있냐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새참을 먹으면서 이야기꽃도 피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끝낸 후 우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남은 새참을 사주시면서 몸에 겁나 무거운 거에 어깨 빠졌겠다, 펄 떨어져 나가볼겠다, 싸게 받아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발이 빠질 정도로 너무 무거우니 빨리 받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뚝뚝한 말 속에서 한국 할머니의 정이 느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런 한 대에 감사함을 뒤로하고 길을 재촉하여 목적지인 외삼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조개 캐는 법도 배우고 소라 껍질도 주우면서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테헤란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저는 느낄 수 없는 광경에 마음이 정말 설렜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생선찌개를 먹으면서 한국 사람이 시원하다 라고 하면서 찌개 국물 먹는 느낌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동안 친절한 시골의 인심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행을 통해서 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국 사람의 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밭을 매셨던 할머니의 모습과 같이 먹었던 새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속으로 할머니 건강하세요 인사를 들으며 언젠간 꼭 다시 한번 뵙기를 희망하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아이른토야입니다. 한국에 산 지 8년 차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와서 제일 신기했던 점은 물이 폭포가 내려도 지금 물이 고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의 배수 시설이 좋지 않아 지금 폭포가 내려도 지금 물이 잠기는 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의 평야하고 생활을 도와주는 점은 요소들은 한국의 매우 여름에 더울 때는 근처에 가까이 있는 건물이나 쇼핑몰이나 은행 그런 데 들어가서 지금 더위를 피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덥지만은 그럴 때는 잠깐 들어가도 좋습니다. 나가기 싫은 날에도 매우 더운 날 나가기 싫어도 지금 집에서 핸드폰으로 지금 배달 음식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열리는 곳들이 많아 바쁜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들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한국의 좋은 장점입니다. 24시간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던 매력적인 찜질방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도 찜질방에 잠깐 들어가도 땀을 흘리고 나서 스트레스 풀리는 점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흔치 않지만은 서울에 웬만하면 오는 곳에도 찜질방이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이 강국이 많은 나라, 강국이라고 타이틀이 마켓 많은 도움이 주고 있습니다. 클릭 몇 분 만에 백화점에서 집에서 배달이 오고 백화점뿐만 아니라 대부분 음식점 필요한 가정점 대부분이 클릭을 몇 번 만에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 녹슬지 않다면 한국의 대형마트에 필요한 점들이 많아서 대형마트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들이 다 주문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오자마자 이런 곳들이 찾아가려고 하면 또 몽골에서 한국에도 오자마자 차를 구매를 하기 힘든 상황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 어디서든 그 버스와 지하철이 못 다니는 곳이 없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몽골에 가끔 갈 때 이런 한국의 매력들을 기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몽골에서 시키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이마트와 CEO가 몽골에 들어가서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온 오은정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일입니다. 예전보다 아이들을 일찍 나오게 되어서 친정엄마도 오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말을 잘 못한 저에게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태어난 아기들을 중환자실에 있었고 메르스로 인해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은 하루 단 30분이었습니다. 간병인도 둘 수 없었습니다. 제왕절개를 해서인지 온몸은 아프고 생각은 복잡했습니다. 어쩜 저렇게 작게 태어났을까? 앞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자신을 많이 자책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은 잘생겼다는 등 이만큼 건강하게 태어난 준 것만도 감사하다는 등 저를 열심히 위로해 줬습니다. 병원에서 첫날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베트남에 계신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병실에 아이와 함께 하지 못하고 병실에서 혼자 지낸 5일 밤에 저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는 모유 수유가 제일 좋다는 말씀을 듣고 서툴러 5일 만에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미역국과 돼지죽을 열심히 먹고 젖을 열심히 짜서 먹으면 남편은 모유 병원으로 배달을 갔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니 아이들은
조금씩 좋아져 내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안아보는 순간 저를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지금 쌍둥이들이 7살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이 아이들을 태어났던 그날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뎌냈었나, 예전에 그날로 돌아가라고 하면 아마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새 아들의 어머니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내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약한파파사난입니다. 저는 35살입니다. 태국에서 왔습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어머니는 태국에 계세요. 남동생도 태국에 있습니다.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태국에 갈 수 없지만 매일 가족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태국 친구가 없지만 매일 페이스북으로 태국 친구들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제 취미는 음악 감상입니다. 음악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는 2019년 7월 7일에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25일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지금은 결혼 비자로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과 우리의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제 남편은 태국어나 영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 문화 공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 꿈은 한국 국적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한국에서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은 임신입니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9월 20일에 출산 예정입니다. 우리 아들이 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신 두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잘 돌봐주신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모든 선생님 동대문에서 저에게 지식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